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머신러닝에 관계된 강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사실 머신러닝 강의는 뭐 다른 이름으로 또 같은 이름으로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좀 더 기본적인, 좀 더 의학, 보건학 분야의 사람들이 먼저 사전에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그 내용을 생략한 채로 이 머신러닝 강의로 넘어간다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 전에 뭔가 강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이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사실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은 사실 의학에서는 늘 하는 얘기죠. 사실 의학뿐 아니라 일반 생활에서도 늘 하는 게 사실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이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을 건너야 된다. 파란불이 켜져 있고 남아있는 시간이 20초다. 나의 걸음 속도는 얼마 정도고 내가 무거운 짐을 쥐고 있고 신호등까지 거리는 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 뛸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하나로 결정하잖아요. 이들도 사실 같은 주제거든요. 여러 진단값들의 비교와 결합이라는 주제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진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의 진단 기준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 진단 기준들이 하나로 합쳐지게 돼 있고 그것을 진단 크라이테리아, 진단 기준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 그뿐 아니라 다양한 진단법들이 사실 여러 진단값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는 또는 일상생활에서는 항상 이것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늘 익숙한 거예요. 그것들에 대한 사전 공부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강의 날짜는 7월 31일이고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너무 급하죠. 그 다음 달에 제가 강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음 달에 강의하기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일단 준비된 김에 빨리 하려고 일주일 뒤에 했고요. 아마 9월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할지 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머신러닝 강의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9월 11일인가 그래서 8월 달에 한 번 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7월 31일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집단을 비교해보고 ROC 그리기. 진단과 관련돼서 ROC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ROC가 뭔지에 대한 이해가 참 힘든 사람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C가 뭔지, 어떻게 그리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ROC를 잘 이해하시면 개념이 확 바뀌면 그다음부터는 ROC가 의미하는 바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진단 변수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거,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도 해볼 겁니다. 이것들이 실제 그 진단 관련된 논문에서는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변수를 한꺼번에 비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것들 하나하나가 논문에 쓰이는 어떤 표, 그래프가 관련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ROC로 비교하기. 이제 ROC를 그려서 A 변수, B 변수 또는 A 진단 기준, B 진단 기준을 ROC를 그려서 비교하는 거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SPS에 잘 안 돼가지고 제가 만든 게 있는데 그걸 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것도 소개에 대해서 기쁘고요. 그 ROC를 비교하는 거, 여러 ROC를 한번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결합하기. A 진단 검사, B 진단 검사, C 진단 검사를 쭉 합해서 마지막 파이널 진단 검사 하나로 합치는 거죠. 하나를 합치면 얼마나 ROC 커브의 곡선이 올라가는가를 비교하게 될 거고 그래서 합치는 방법도 배우겠지만 합친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는 것도 배우겠죠. 그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캘리브레이션 플랫입니다. 또 테스트로는 호스머 램쇼 테스트. SPS에서 나옵니다. 호스머 램쇼 테스트는. 사실 근데 이게 뭘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질문도 하시고. 제가 이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했던 강의들에 대한 질문도 돌아봤거든요. 보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상당히 고민하면서 예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플랫도 당연히 예쁘게 잘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소개할 거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의미하는 바가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거를 프레젠테이션 할 것인지 이해를 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읽기도 편해지고 여러분의 결과를 논문 내기도 편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의학 논문에서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ROC 커브를 있으면 어떻게 커팅 밸류를 잘라야 되느냐, 컷 밸류 정해야 되느냐, 그에 대해서 자세히 확실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지, 민간 스피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7과 어떻게 사용하나 이거를 다룬 아마 강의나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실제 만들어지면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죠. 논문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서 또는 내가 잘 활용해서 이거를 진단 기준에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로 만드는 방법, 인터넷 웹 앱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사용 예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려도 그대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이 1과부터 6과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적용 가능해요. 근데 7과에서는 노모그램도 별 텐데요. 노모그램 만드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만듭니다. 노모그램도 아주 쉽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원하시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노모그램도 쉽게 만들지만 이것을 어떻게 노모그램을 인터넷 웹상에서 만드냐 이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할 참이고요.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해보면 이건 실습이겠다. 모두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론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실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예요. 예제도 드릴 겁니다. 직접 실습해 보면서 해보기 때문에 딱 손에 익어서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있으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요. 뭐 SPSS를 쓰지는 않을 겁니다. 뭐 도구가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통계라는 게 SPS 도구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또 다 제공해 드리고 예제 파일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예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바로 실습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2021년 7월 31일 일주일밖에 안 남는데요. 그때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하도록 하겠고 강의 신청은 제가 아래 링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줌 인터넷 강의.